여야 정치권을 껴안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길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의 발표. 행간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김병준 한광옥을 꽂은 건 최순실이다. 뭐요? 지금 김병준 한광옥을 꽂은 건 최순실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눈물로 막 호소했다며. 아휴, 진짜. 그 남자의 눈물을 그렇게 참, 아휴, 무슨 참 안약도 아니고 급하면 울어. 자,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거는 지금 이제 내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김병준 야간문? 진짜 야간문 말고 김병준 한광옥 그 개각과 이 뭐 그걸 뭐라 그러냐 광화문 동상은 내가 볼 때 미실의 마지막 그 난과 같다. 지금 미실이 마지막에 이제 그 선덕여왕한테 패배한 거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난을 일으켜요. 예, 그 난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미실의 반란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미실의 반란을 한번 지켜볼게요. 같이 봅시다. 뭐?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도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의 해답을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서울에는 변변한 동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서는 날이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의지하에 내일부터 상금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천년 이어진 가난을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의 성공한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선양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양할 줄 모르는 국민은 훌륭한 지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엄정한 역사적 사실을 아니 말씀해 주신다잖아요. 최순실 씨 기획입국에 배우의 김기춘 실장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명명한 얘기. 아 잠시만요.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총리 지명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 향후 전국 수습을 위해서는 어떻게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 김기춘하고 최순실이 무슨 관계겠어. 그냥 최순실 집에 그냥 얹혀 살던 그런 사이지 뭐. 그거 알지? 김기춘이 최순실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에 살았던 거. 그 김기춘이 비서실장 들어가기 전까지 최순실이네 집에서 있었던 거 아니야. 그지? 그래요. 그 뭐 유병헌이한테는 뭐 우리가 남이가 김 실장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자, 좌우지간요. 여기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와.
이거 얘기해도 되나? 혹시 마지막에 혹시 이상한 얘기가 터질까봐 일단 이제 이 박정희 동상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나왔어야 됐는데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 김병준 내각 문제. 김병준 내각에 대해서 김기춘이가 지금 자기는 아니다라고 지금 딱 잡아뗀 거야. 자기 상관없다. 그러니까 결국 김병준은 최순실 내각이다야. 최순실 내각.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가 하나 숨어 있어. 뭐냐? 지금 이제 이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병준 내각에 대해서 여야에 통보했다. 그런 보도를 했어. 지금 김병준에 대해서 여야에 통보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팔팔 뛰고 있어. 국민의당도 팔팔 뛰고, 그러니까 박지원이랑 우상호는 팔팔 뛰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애매한 말이 하나 나가. 문재인 선수가 과정과 절차의 문제란 얘기를 했어. 자, 뭐요? 지금 이제 이 중요한 얘기인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될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지금 약 치는 거야.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야.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 하냐면 여야 쪽에 자기네들이 다 먼저 통보했다는 거야. 그 동의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통보했냐가 이제 나오는 문제야. 그러면 그 누구한테 통보했느냐에서 문재인한테 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뿌리고 있어, 쟤네가. 그러면서 만약에 문재인 선수한테 그걸 통보했고 동의해 준 거라면 이건 문재인에게 치명상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 과정과 절차의 문제다. 과정과 절차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 김병준 내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어요.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김병준에게 애둘러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선수에게 애둘러서 물어봤던 것을 혹시 약점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문재인 선수에게 물어봤다면 그거는 의견을 물어보는 수준이었겠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야권이 주도하는 거국 내각의 총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지 박근혜 지 멋대로 내려꽂는 최순실 2차 내각으로 물어보진 않았을 것이다. 이건 나의 추측이에요. 자, 일단 팩트는 청와대에서 여야에 물어봤다. 그러면 야당 누구한테 물어봤느냐야. 추미애한테 물어봤느냐? 문재인에게 물어봤느냐야. 그런데 이 문재인 선수는 그러니까 추미애는 팔팔 뛰고 있고 이 문재인 선수가 과정과 절차의 문제란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 과정과 절차의 문제란 얘기는 김병준의 가부의 문제가 아니야. 김병준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가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소위 YTN에서 이거 혹시 문재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냐? 만약에 문재인이 동의해줬다라면 이거는 치명상이다. 이렇게 지금 깔고 있단 말이야. 문재인 측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 혹시라도 김병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느냐 사전에. 이것도 제때 대답 안 하면 나중에 이 모든 욕을 문재인한테 몰아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낮에 YTN에서 감지한 건 그거야. 이 김병준에 대한 이야기를 문재인에 대한 욕으로 막 몰아가고 문재인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 지지자들 위축시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과정을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 문재인 측에서는 지금 한간에 돌고 있는 청와대에서 야권에 허락받았다라는 이야기 나는 아니다. 그걸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만약에 문재인에게 비슷한 얘기를 애둘러서 다른 표현으로 뭐 야당이 생각하는 거국 내각으로 김병준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이게 이렇게 꽂혔다라면 그 과정과 절차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 잘못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위축시켜서 상황판을 바꾸려고 할 수 있다. 예, 요 부분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알아들었나? 똑똑한 문재인 지지자들 알아들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동상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박정희 동상 지금 이제 박근혜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김병준 똥폭탄, 한광홍 똥폭탄을 던져서 호남을
놀래키고 친노를 놀래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동상 세우고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내가 느끼는 건 정말 박근혜의 끝이구나. 박근혜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예. 나는 이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라는 이 와중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이제 얘네들이 정말 끝에 다 와 있다. 마지막 발악이구나. 이 미실의 마지막 발악처럼 박순실의 마지막 발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모든 시작은 국정교과서야. 박근혜가 결정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계기가 국정교과서야. 이 역사를 훔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던 이 범죄가 결국 이 땅에 도도히 흐르는 이 땅에 도도히 흐르는 민족의 혼을 깨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왜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때문에 당하나요? 그걸 내가 물었더니 오늘 아침에 받은 이야기야. 오늘 아침에 내 가슴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 박근혜가 하려는 국정교과서는 일제의 지배를 미화하는 거다. 친일파들을 미화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국정교과서인데 그게 왜 그러면 잘못이냐. 일본은 귀신을 섬기는 나라잖아. 신사참배. 일본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나라잖아. 즉 귀신을 섬기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 우상 숭배하는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기,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가 이 모든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잖아. 그래서 이 박근혜의 운이 딱 꺾이기 시작한 게 요 국정교과서 때문이고 이게 결국 이 천벌을 받는 계기가 될 거다. 박근혜는 이 국정교과서와 더불어 묻히게 될 거다.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거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안종범 얘기로 갈게. 안종범이가 그 측근한테 이건 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게 검찰한테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냐라고 내가 어제 물었잖아. 검찰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조윤선이나 안종범이나 청와대에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거 전부 다 K재단, 미르재단, 박근혜 지시 때문이라고 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 이걸 막 배신의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전부 다 박근혜한테 미는 이유는 하나야. 왜? 대통령은 그걸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K재단, 미르재단 문제를 가지고 그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계산, 형사소추할 수 없다라는 계산으로 박근혜한테 다 밀고 박근혜가 무죄 받으면 된다.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자, 내가 어저께 또 일찍 잠 들어갖고 우리 석희 오빠 못 봤는데 우리 석희 오빠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석희 오빠는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안종범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안종범 전 수석의 이 같은 입장은 온갖 의혹 투성이인 사건을 바로 대통령 앞에 가져다 놓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면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본질적인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시죠. 예. 그동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경련의 대기업 강제 모금 의혹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또 안종범 전 수석까지 1, 2선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뒤에 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 자, 전경련 아래에는 물론 대기업들도 있죠. 예, 그렇죠. 왜 돈을 냈는지 경위를 알고 있을. 예. 그 문제 잠시 좀 잠시 뒤에 짚어보고. 예. 여기 그 벽을 표시해 놨는데 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전경련이 나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우선 이승철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800억이 넘는 금액을 거출하는 사업인데 이사회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저희가 각출한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서 기업들이 재단에 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얘기가 바뀌어버렸지만.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도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부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정경련에서 기획한 재단입니까? 정경련이 기획한 재단입니다. 예. 이 얘기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박 대통령도 관련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발언을 좀 많이 듣는데요. 박 대통령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입니다. 예. 자, 공통점은 지금 화면의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전경련으로 쏠렸던 건데. 예, 그렇죠. 그 처음에 얘기와 달리 전경련이 말을 바꾸면서 지금 벽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방금 전 발언들은 불과 2주 전의 발언들인데요. 그 이후에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발언들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승철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안전수석이 관여했다고 진술했고요. 또 안전수석은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 2선의 벽이 모두 무너져버리고 이제 박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예. 다 무너져 버렸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완강했었는데. 아마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한 지난 25일 이후에 이 부회장도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안전수석과 대통령의 전현직 참모들도 모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최순실 씨가 귀국됐죠. 이런 상황에서 강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최순실 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장이 청구됐는데. 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최 씨와 또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결론 또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오늘 검찰은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의 공모 혐의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예. 그런데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으니까 안 전 수석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그 말의 진위를 가려봐야 합니다. 예. 결국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와 함께 재단 설립의 수혜자인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만약 안 전 수석의 주장이 맞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라는 안 전 수석의 주장이 맞다면 왜 박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최 씨는 지금 모조리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를 띄워놨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화살이 겨눠졌다는 상황, 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안 전 수석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만약 최 씨가 대통령과의 일에 대해 진술을 한다면 박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예. 연설문 유출 부분도 비슷한 구조로 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예. 예,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인데요. 여기서 일부 자료라고 한다면 연설문과 홍보물 외에 어떤 자료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박 대통령은 연설문 유출, 연설문을 최 씨에게 넘겼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조인근 전 연설기록 비서관은 유출을 부인했고요. 절차상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박 대통령이 남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몰랐을 수는 없고 이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화살은 바로 박 대통령에게 가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이미 인정을 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자, 지금 내가 볼 때 안종범이나 이런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박근혜한테 밀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 박근혜는 수사할 수 없다. 이미 검찰에서 쉴드를 쳤잖아. 검찰에서 뭐라고 쉴드를 쳤냐 하면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 그죠? 지금 물론 법무부 장관이 잠깐만요. 아유, 우리 막 중계방이 4개인데 계속 인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 노트북을 지금 또 켰어.
노트북을 또 켜서 현재 컴퓨터 지금 4대가 돌아가고 있어. 아니 5대가. 예. 자, 하여간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안종범이나 청와대 인물들이 전부 다 박근혜한테 몰고 있는 건 검찰에서 나온 지난주의 가이드라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형사상 소출을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으니까 박근혜를 수사할 수도 없다. 요게 지난번에 법무부 입장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다 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 논쟁 중이에요. 과연 박근혜를 수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법조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그 김현웅 법무가 필요하면 박 대통령에게 수사받으라고 건의하겠다. 왜 하야하시라고 건의도 해보지. 예. 근데 이제 좌우지간 여기서 중요한 건 뉘앙스가 바뀌었다는 거야. 법무부에서 요것도 헌법으로 요걸 같이 볼까요? 예. 석희 오빠가 더 정확하겠지. 예. 필요하면 건의하겠다.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나오네. 주소를 좀 다시 올려주세요. 예. 지금 이제 주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조금 아까, 예. 잠깐만요. 이게 법조계의 논란 중이야. 법조계의 논란 중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나와요. 예. 왜 나만 그러지? 뭐가 맨 끝에 또 나한테만 또 오류가 생기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B 다음에 주소가 삭제되어 있어. 뭐지? 왜 나만 지금 다른 엉뚱한 주소가 막 올라가.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우리 채팅창에서 복사를 하면 채팅창에서 복사한 주소가 다른 게 막 올라가. 다른 게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 유튜브에다가 주소를 쳤을 때 가만 있어봐. 오케이, 이번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예. 다른 주소 계속 오류가 나요. 진짜 삭제했을 수도 있어. 자, 좌우지간, 예. 지금 나와요?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망치부인 방송국에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한번 올려줄래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볼게. 예. 망치부인의 함께 읽는 뉴스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볼 수 있게, 아니면 영상 뉴스? 예. 영상 뉴스에 좀 올려주세요. 예. 이게 지금 5분 이건가? 올려져 있어요? 오케이. 또 야구 한번 해야겠지. 나도 이게 몇 번 되니까 외우겠어. 미증유의 사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죠? 참담함을 말하고 해결의 열쇠는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수석 측에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요구로 번지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이 엄중한 상황을 헌법을 통해서 접근해보죠. 오대영 기자, 네.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례가 없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사받은 사례 없습니다. 네. 헌법을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도 없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례도 없고 헌법에 기소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수사도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또 반대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양쪽이 누가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헌법 주석서를 봤고요. 법제처 자료입니다. 헌법학 교과서도 봤습니다.
헌법학자 인터뷰했는데요. 25개 로스쿨 교수들 저희가 직접 인터뷰했고 헌재 결정문까지 봤습니다. 네, 헌법 주석서는 헌법 해석서라고 보면 됩니까? 헌법을 해석할 때 이게 좀 애매하다 싶을 네. 때 어떻게 판단할지를 참고하는 공증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조에 대해서요. 총 6줄에 걸쳐서 가능 의견을 또 마지막 한 줄에 불가능 의견을 담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주장과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들 나와 있습니다. 수사 가능하다,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 얘기까지 있습니다. 당시에 헌법학회장으로 주석서 발행에 참여한 심평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소추와 수사는 구분해서 그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그 지향하는 이념을 볼 때 당연하다고 그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사가 가능하다는 쪽에 가까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학 교과서도 다 봤는데 한 대학교 법학도서관 찾아서 서가 3개 분량의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 이후에 헌법 84조를 기술한 교과서만 추렸더니 38건 나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 수사가 가능하냐 여부를 언급한 책은 19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도서관에 있는 헌법 관련 교과서들을 다 찾아봤다는 거죠. 물론 뭐 한두 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거의 다 훑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사 가능은 3, 중립은 4, 불가능 12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능 쪽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서적을 보여드리면 자, 네, 상당히 화면 많은 같습니다. 책을 네, 일일이 말씀 못 했군요. 드리겠는데 주로 헌법학 강의나 원론 같은 네.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숫자로만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쪽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헌법학계에서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헌법학자 30명 대상으로 일일이 인터뷰까지 해봤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능 26, 불가능 4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로 보이는데 학자들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다수설이 뭔지를 한눈에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한 명씩의 교수 통화했고 거기에 헌법학회 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서면 수사는 가능하다. 헌정질서 문란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네.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 있었고 또 범죄가 이뤄진 가까운 시점부터 수사해야 자료가 남는다. 수사받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특권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국립대 헌법 교수들이 내놓은 진단이고 저 아래에는 소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론도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반론은 극히 적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1995년 결정문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 불소추 외에는 일반 국민과 다른 형사사긴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지 않는 특권은 없다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가장 본질적인 판단이 뭐냐면은 대통령은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사실 그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라도 그거는 틀리진 않아요. 네, 따라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네. 물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수사에 나선다면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저희가 오늘 통화한 원로 헌법학자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오리라고 감히 어느 누구인들 예측을 했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미중유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우리 뉴스에서 요즘처럼 헌법을 자주 다뤘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뭐라 그러나 앞으로 팩트 체크는 같이 볼 수가 없답니다. 예. 그 팩트 체크는 같이 볼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팩트 체크는 같이 못 보게 될 거고요. 예. 이 팩트 체크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거야. 예. 예, 이 그 팩트 체크는 그 JTBC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볼 수 없는 영상이라고 예, 그 저기 아프리카에서 운영진이 알려왔어요. 원래 이 저작권, 그러니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스 영상들은 우리가 이렇게 분야 뽑아서 보는 거는 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 워낙 JTBC 팩트체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팩트체크에서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 좌우지간 이게 마지막 우리의 팩트체크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본질로 돌아가.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가는 거야. 오늘의 본론. 오늘의 본론이 뭐냐면, 과연 최순실 대역이냐? 왜 대역 이야기가 뜨느냐야. 왜 대역을 검색어로 요원들이 올리고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내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손석희, 지금 최순실을 처벌할 수 있느냐? 최순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걸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죠? 최순실을 구속할 수 있는, 최순실을 처벌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느냐? 내가 계속 물어봤어. 그지? 그래서 증거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지금 봐봐. 결국은 이 최순실이 안종범이랑 같이 돈을 모았어. 그 돈을 지금 횡령했다는 거야. 최순실이 빼돌렸다는 건데, 오늘 지금까지 검찰에서 돈의 흐름을 입증하지 못했어. 돈의 흐름을 입증하지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박근혜를 지금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확증이 없는 거야. 헌법 교과서에서 이미 다수가 불가야. 근데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목적을 봐야 되니까 처벌할 수 있다가 26명이고 없다가 4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왜 쟤네들이 박근혜한테 다 미느냐. 이거는 박근혜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묻는 건 뭐냐. 형사상 소추. 일단 소추를 못해. 그러면 수사는 할 수 있어. 근데 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권영철의 와이뉴스에 보면 왜 모든 책임을 박근혜에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몰고 있느냐. 이거는 박근혜는 수사할 수 없다라는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을 구속하고 최순실을 구속해도 이 모든 범죄는 박근혜를 수사해야 얘네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응? 지금 이 상황은요. 왜 그래?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를 그러니까 최순실을 처벌하려면 박근혜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쟤네가 뭐 믿는 게 있는 거야. 쟤네가 지금 그걸 믿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박근혜를 수사하지 못할 거라는, 수사했을 때 논란이 있다는, 그러니까는 박근혜는 수사할 수 없다라는 교과서가 다수이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이 의견을 내도 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가지고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야. 수사 자체가 논란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노리는 거야 지금. 쟤네가 믿는 구석이 박근혜한테 다 몰아붙이는 게 박근혜한테 다 몰아붙여가지고 박근혜를 수사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가져가는 거. 쓸데없는 얘기해서 한 방은 얼렸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우리 그 단순 요원들이 들어와갖고 헛소리를 막 하면서 방송을 깊이 있는 토론을 막고 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 지금 대영론을 터트린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대영론을 터트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 가리기 위해서. 뭘 가리는 거냐? 지금 검찰에서 오늘 그 뉴스 찾아봐. 최순실 구속영장 나왔나 안 나왔나? 최순실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대역이라는 그 보도 자체가 물타기 보도야. 의도적으로 대역설을 퍼뜨려 갖고 가리는 게 뭐냐면 최순실의 이 혐의점이야.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요. 아침까지 나온 게 뭐냐면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냐. 직권남용하고 지금 사기 미수. 직권남용하고 사기 미수면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1년도 안 살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직권남용하고 사기 미수면요. 사기도 아니야. 사기 미수야. 그래서 이게 지금 형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사건이야.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최순실이가 뭘 했냐면 당시에 뭐 롯데나 뭐 CJ나 이런 애들로부터 돈을 받았어.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과정이 어땠냐면 한마디로 법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애들한테 가서 삥을 뜯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좀 이제 형량에 감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 위기에 처한 재벌들한테 삥을 뜯어가지고 그 대가를 주고 형량의 대가를 주고 그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뇌물죄면 이게 그 5년 이상의 징역이래. 그러면 형량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그 직권남용하고 사기 미수라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위반은 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뇌물죄하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야. 이 기사 한번 볼게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매번 얘기했지. 최순실의 죄목이 뭐냐. 오늘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여러분 기억하지? 내가 계속 최순실의 죄목이 뭐냐 물었어 안 물었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최순실의 죄목이 뭐냐고. 그때 여러분들이 나더러 뭐라 그랬냐면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는데 어떻게 최순실을 처벌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목이 뭐냐?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입수해야 된다. 계속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이거 봐봐. 검찰이 최순실에게 직권남용, 사기죄만 적용,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뺐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기소 독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검찰에게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검찰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 원 가까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SK그룹에 80억 원을 추가 기부를 강요하는 과정을 마쿠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 모녀 회사인 더 블루K가 연구 용역 제안서마저 쓸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7억 원대의 연구 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사기 미수 혐의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그러나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미리 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아서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단 구속 상태에서 횡령 배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등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혐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좌우지간 지금 최순실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대통령 연설문 본 거는 지금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예. 내가 물음표 많이 하면 블랙이라 그랬지. 물음표를 많이 한 질문에 난 답을 하지 않고 블랙이야.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자,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어제 그린 그림에 지금 형국이 국민과 야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위쪽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박근혜와 검찰, 그 다음에 이명박과 언론의 구도다. 어제 그림 그려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국민이 야권에게 힘을 합쳐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얘네들을 포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박근혜에게 뭉쳐있는 게 검찰이야. 박근혜에게 뭉쳐있는 게 검찰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에게 얹혀있는 게 이게 언론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이 검찰과 종편을 끼고 지금 언제든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누구에게 그 야권이 지금 여소야대가 된 상황이니까 여소야대가 중심이 돼서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여소야대 국회가 중심이 돼서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국민이 야당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촛불 집회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야당 욕만 해. 전부 다 야당 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다. 예.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제가 그 이재명을 띄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경고할 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라고 띄우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대선 후보들 지지자별로 찢어놓으려는 목적이다. 내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요? 내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래서 각각의 대통령 지지자들을 긴장시키고 분열시키려는 목적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이 이재명을 띄우는 이유가 그거야. 야권 지지자들을 대통령 지지자별로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죠? 뭐 최순실이가 박근혜 딸이다. 그렇게 막 엄청 떠들고 있잖아. 그죠? 최순실이 아니라 그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고 막 떠들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정유라가 외국 언론에 인터뷰한 거 찾아봤어요? 정유라가 외국의 언론하고 인터뷰한 영상 봤어요? 최순실이랑 똑같이 생겼어. 특히 코 주변에 여기 요 볼살이 똑같이 생겼어. 그걸 보고 박근혜 딸이다. 개소리야. 내가 볼 땐. 뭐 임신한 걸, 아니 여러분. 나도요 친구들한테 나 임신했을 때 친구들 한 번도 안 만났어. 임신한 걸 몰랐다. 배가 부른 적이 없었다.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냐고. 아줌마들이 되면 막 가령 예를 들어 이 최순실이가 그 정유라가 94년생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유라가 태어났을 때 그 전에 임신 기간 동안에
그 태어나기 직전에 배가 홀쭉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증거로 나왔어? 최순실이 아니가 그 정유라가 탄생일이 있을 거 아니야. 걔 생일이. 그 생일 직전에 이 최순실이가 날씬한 모습으로 사진 찍은 게 있냐고. 그거 없으면 최순실 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근거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지금 이 여자가 최순실로 보이느냐. 그러면서 최순실 대역 얘기가 막 떠돌고 있어. 여러분 나도 카메라로 어떤 카메라로 찍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달라. 여러분 내가 맨날 뭐라 그러냐 오프 모임에 나가면 카메라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 하죠. 그 웹캠으로 찍은 거랑 그 다음에 직접 실물로 본 거랑 아이폰으로 본 거랑 다 달라. 그죠? 최순실의 모습을 어저께 JTBC 초반에 나온 그 모습 그거 최순실의 셀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 최순실의 그 셀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 결국 대역론을 퍼뜨리는 게 누구냐? 내가 볼 때 일베야. 대역설 퍼뜨리는 게 일베고 일베에서 활동하는 건 국정원이야. 그러면 국정원과 일베가 왜 최순실 대역론을 퍼뜨리느냐 하면 최순실의 죄목을 가리려고. 지금 이거 최순실 죄목 가리려는 거야. 최순실의 죄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잘 몰랐지? 그지? 최순실이 지금 이게 지금 그 직권남용죄냐 아니면 뇌물죄냐 처벌의 내용이 달라. 그리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게 빠졌는데 그 얘기는 지금 관심이 없잖아. 죄목이라는 게 죄명 목록을 얘기하는 거야. 죄목이라는 말이 죄명의 목록, 죄명은 하나의 이름이고 죄목은 죄명의 목록이고 이 사람은 괜히 나한테 시비 거는 게 목적인가 봐. 말귀 좀 알아들고 비판을 해. 죄명의 목록. 지금 이게 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죄가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최순실을 가장 여러분 생각해봐요. 최순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열받는 부분은 뭐야? 청와대를 마음대로 지가 드나들었다. 그리고 청와대를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들여다보고 국가 기밀을 마음대로 만졌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죄목이 없다니까? 죄명 목록에 그게 없어. 그냥 돈 거들어 다닐 때 지위를 남용했다. 무슨 지위? 민간인한테 무슨 지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최순실의 그 영장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직권남용이야. 최순실이 무슨 직권이 있는데? 민간인 아니야? 지금 최순실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기가 뭔데? 공식 지위가 뭔데? 직권이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야. 그지? 또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미수야. 이거 집행유예감이야. 지금 이 모든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예. 이걸 가리려고 지금 최순실한테 이렇게 지금 그 가벼운 죄를 적용하는 거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거 검색어에 나와요? 이 최순실의 죄명이 이거라고 죄의 목록이 이거라고 지금 나와 안 나와? 검색어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지금 최순실을 구속했다라는 걸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덮은 거야. 근데 지금 이 최순실의 죄명이 권력남용, 직권남용, 사기미수야. 아니 그럼 직권남용은 무슨 직권이 있다고 직권남용이냐고. 그것도 안종범의 공범이야. 근데 안종범을 처벌하려면 박근혜를 수사해야 돼. 이거 무죄 주기 위한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땐 이미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를 넣을 거냐. 구속영장 청구 혐의를 뭘로 할 거냐로 논란이 있다 그랬어. 어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에 그 혐의를 뭘로 할 거냐고 논란이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회의한 거야. 그 회의 결과
대역론이 터진 거야. 대역이라는 막 그거를 뿌린 게 일부러 뿌린 거라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건 직권이 있는 사람이 그 자기의 지위를 권한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을 때 주는 벌이야. 근데 최순실이 무슨 직권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대역론을 뿌린 이유는 대역론을 뿌려가지고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일단 봐봐. 최순실을 처벌할 수 없다. 최순실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교과서가 있어. 근데 헌법학자들은 처벌해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의견이 갈려. 그러면 지금 박근혜를 수사할 수 있냐 없냐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런데 모든 죄를 지금 최순실은 안종범한테 몰고 안종범은 박근혜한테 몰 상태야. 그럼 박근혜를 수사하지 않으면 안종범도 최순실도 처벌할 수가 없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순실의 범죄 혐의를 이렇게 가벼운 걸로 몰아넣고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할까봐 대역론을 띄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대역이라고 쓰고 다니는 애들이 하나같이 낯선 아이들이잖아. 그죠? 대역이에요 쓰고 다니는 애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낯선 아이들이잖아. 시사 문제에 별로 관심 없는 애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검찰이 박근혜 파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렇다면 최순실을 그냥 냅둬야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이 매달 80억 원을 최순실한테 보냈다야.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또 다른 뉴스가 뭐냐면 삼성에서 매달 80억을 그 최순실한테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성하고 최순실의 관계, 이게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이 돈의 용도를 뭘로 봐야 되느냐? 예, 매달 80억. 예. 요건 뭐냐 하면 지금 최순실하고 재벌을 엮겠다라는 사인이야. 내가 볼 때 요거는 지금 최순실하고 재벌을 엮겠다는 거야. 검찰 쪽에서 이가 박순실 쪽에서 퍼뜨린 얘기지. 예. 그 박순실 쪽에서 이 최순실이 재벌하고 연관되어 있다. 한마디로 내가 그랬잖아. 이거는 친이 친박의 싸움이다. 지금 이 사건은 친이 친박의 싸움이기 때문에 친이, 즉 언론 재벌들, 너희들의 숨통을 쥐고 있어. 엊그저께 나온 린다김 뉴스나 삼성 80억 얘기나 이게 지금 친이더러 그만해라 사인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대충 이 최순실 이야기는 여기서 덮자. 계속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최순실 이야기를 덮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역 뉴스를 띄워가지고 대역 얘기를 막 띄워가지고 요게 딱 옛날에 DC 인사이드에서 의혹 제기하던 애들 작품이야. DC 인사이드에서 헛소리하고 여대생 사망설 퍼뜨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설 퍼뜨렸다 그 팀이 움직인 거야. 딱 자료 보니까 여대생 사망설 자료 만들었던 애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그 허위 자료 만들었던 팀이 움직인 거야. 그래서 최순실 대역론을 퍼뜨린 거예요. 일베에서. 예. 80만 유로면 80억 아니야? 예. 매달 80억. 80만 유로면 얼마야?
아, 80억이 아니라 10억이야? 80만 유로. 80만 유로가 10억? 알았어요. 저기, 교정할게요. 10억으로. 예. 매달 80만 유로를 보냈다는 거야. 좌우지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매달 그 10억도 큰 돈이지. 10억도 큰 돈이지.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할 돈 없다고 지랄 연병했던 박근혜 정부야. 그러면 최순실이한테 매달 보낸 돈이 10억이면 1년이면 120억이라고. 특조위 예산보다 많은 돈을 삼성에서 최순실한테 갖다 바친 거야. 매달이야, 매달. 예. 매달 10억씩을 갖다 바쳤다는 얘기인데, 좌우지간 그 뉴스는 뭐냐? 재벌과 언론을 지금 치는 거야. 재벌과 언론을 지금 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핵심은 삼성이다. 요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이 친일 친박의 대결 구도 속에 나온 얘기야. 친일 친박 대결 구도 속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핵심은 뭐냐. 이 대영론을 만든 애들의 딱 수법이, 그게 옛날에 여대생 사망설 퍼뜨렸던 그 사진 가지고 조작하는 뭔가 그럴싸하게 사진 가지고 조작한 거야. 그리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 그러면서 무슨 사진 있었잖아. 기억나죠? 막 이상한 사진들을 갖다가 뭐 찍어 붙여가지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피 묻은 팔이라는 들 개수작하고 딱 그 팀이야. 걔네들이 뭐 했냐 하면 개표 부정론을 주장했어. 그 팀이 개표 부정론을 주장한 거야. 그러면서 수개표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가 수개표했던 거야. 지금 이 대역설에 낚이는 거, 요거 덩다리가 되는 지름길이야. 아니, 여러분 아까부터 봐봐. 계속 대역이에요, 대역이에요 물어본 애들의 특징이 뭐야? 낯선 아이디. 언제나 헛소리 하는 애들. 계속 뻘소리 하다가 대역이에요? 계속 뻘소리 하다가 대역이에요? 그러잖아. 그지? 어때? 이제 느낌이 와? 무슨 얘긴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야. 얘네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면 옛날에 2008년에 여대생 사망설 때, 예. 그 다음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주장할 때, 그리고 이 개표 부정론, 그거 했던 애들이 이거에 붙은 거야. 얼굴이 다르긴 뭘 달러. 내 얼굴도 어제하고 오늘이 달러. 다르긴 뭘 달러. 사진 원본으로 비교해봤어? 그 다음 지금 얼굴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려면, 그리고 대역이란 주장하려면 대역이 누군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딱 뭐냐, 여대생 사망설이야. 그래서 지금 그 대역이 누구냐 이걸로 논점을 흐려가지고 대역을 찾는다고 신문 광고 내고, 신문 광고를 내기 위해서 모금한 통장에서 안 마실 것 같다, 모금받아 성매매.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 응. 화장 전과 후, 그리고 띵띵 불었을 때와 불지 않았을 때, 근접 촬영하고 근접 촬영했을 때랑 멀리 촬영했을 때, 이런 차이야. 그 최순실이가 검찰로 올라가는 거, 그 JTBC 뉴스에 나온 거 봐봐. 딱 셀카의 그 얼굴이야. 개소리 하지 마. 지금 이게 사진 가지고 조작하는 거 옛날에 DC 인사이드에서 많이 하다가 일베로 넘어가서 일베에서 그 지랄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대역이면 검찰은 폭파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김병준이가 아까 총리 받아들이면서 울고불고 봐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최순실 문제는 특검으로 해야 돼. 지금 검찰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야3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으로 지금 나와 있는 타블렛 자료, 그걸 가지고 국가기밀만 잘 건드린 죄, 이걸 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특검을 운영해야 된다. 특검을 운영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특검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최동욱이라고 봐. 국회에서
최동욱을 딱 단수로 해서 특검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 최동욱한테 맡기면 최동욱이 윤석열하고 박형준 데려다가 진실을 밝히겠지. 예. 자,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지난 일요일날 얘기했잖아. 야, 그거를 한 10만 명이 봤더만. 일요일날 방송한 거를 보통 일주일에 내 방송을 한 3만 정도 보는데 많아야 2, 3만. 근데 지난 일요일 방송을 어저께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거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건의 본질은 뭐다? 친이명박과 친박근혜계의 권력투쟁이다. 그래서 친박근혜계는 옛날 공안 검찰, 그리고 군부 출신하고 검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군부 쿠데타가 가능하냐, 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실제로 군 장성 출신들이요 박근혜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지금 재향군인회 쪽에서 연루된 인간들이 그게 박근혜한테 완전히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재향군인회에서 실세를 휘두른 애들이 누구냐 하면 장성급이야. 그럼 우리나라 법상 그 장성급은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현직 복귀해. 내가 틀렸어요? 에? 지금 현행법상 국가의 준전시 상황이 터지면 그러면 그 장성들이 복귀하게 돼 있어. 근데 이 퇴역한 장성들이 박근혜가 재향군인회에서 이권을 챙겨준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박근혜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면 언제든 쿠데타가 가능한 상황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평화적으로, 최대한 합법적으로, 그래서 다수 국민의 그 선량한 뜻을 모아서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헛소리, 무슨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는 둥, 최순실이 대역이라는 둥, 그런 개소리를 퍼뜨리는 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확증이 없어, 확증이.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요, 똑같은 방법 썼어요. 세월호 때, 그때 무슨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홍가의 인터뷰. 그 홍가의 인터뷰를 허위사실이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홍가의 과거 사진 막 뜨고 그 인터뷰한 여자애가 이상한 애다. 그래가지고 결국 세월호 유가족의 모든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처럼 몰아갔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뭐 했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폭행했다. 그거 가짜야.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도 화면 조작이었어. 화면 거꾸로 돌리고 실제로 두들겨 맞은 게 세월호 유가족인데 대리기사가 맞은 것처럼 그렇게 화면 조작했어. 그래서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 종편에서 그 작년인가에 그 세월호 집회를 폭력 집회라고, 폭력 시위라고 막 자료화면을 내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쌍용차 때랑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집회 때 그 사진을 섞어 넣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력 시위했다고 주장했다가 그거 사과문 냈어. 정정보도했어. 지금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얘네들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세월호 문제만은 무슨 문제? 세월호에 무슨 문제? 기다려.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 밝혀주마. 그 다음 또 하나. 왜 망치 부이는 새누리만 욕하나요? 여러분, 지금 박근혜라는 미친 여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전심전력으로 도운 게 어느 당이야? 잘 생각해봐. 지금 박근혜라는 미친 여자가 최순실과 더불어서 국정농단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선시킨 게 누구야? 새누리당이잖아. 새누리당이잖아, 새누리당. 새누리당 공범이야. 그럼 누굴 욕하리?
저것들은 새누리당을 욕했다고 막 욕하면서 야당 욕해. 야, 최순실이 야당 대선 후보야? 야당에서 막 당선시켰어? 아차, 박근혜구나. 아니, 워낙 최순실이가 주인공 같아갖고. 박순실이가 야당 후보야? 새누리당 후보였잖아. 왜 망치 부인이 새누리당만 비판하냐고. 불공정하지 않냐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네. 자, 그래서 이거는 새누리당은 공범이야. 새누리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어. 여야가 합의할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전국을 이렇게 만든 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이명박이야. 그러니까 친박, 비박, 새누리당은 전부 다 셧더 마우스. 아가리 닥쳐. 닥쳐. 너는 한마디도 하지 마. 지금 상황은 여소야대, 지금 171석의 야당이 주도하는 비상내각을 꾸리고 그 비상내각에서 박근혜 하야를 준비해야 돼. 박근혜 하야와 조기 내각, 조기 대선을. 내 말이 맞아 틀려? 어?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토론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 비상내각에 대해서 굉장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 여러분 어제 보셨을 거예요? 비상내각이 뭔지도 모르면서 반대한 사람들 봤지? 비상내각이 뭔지도 모르면서 반대라는 거야. 비상내각을 왜 꾸리자는 거냐면, 야당이 주도해서 지금 총리와 장관들을 비상으로 꾸린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박근혜 하야를 준비하는 거,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을 바꾸고 검찰총장을 바꾸면 박근혜 수사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내란죄에 대한 범위를 잘 찾아봐야 돼.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 이거 법 규정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헌법상 박근혜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팩트체크였다면, 지금 박근혜가 저지른 죄가 이게 내란죄나 외환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김대중도 홍삼 트리오 비리가 있었다, 김영삼도 김현철 비리가 있었다, 노무현도 노건평 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그건 모두 가족이야. 대통령이 직접 미친 짓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번 건은 박근혜가 직접 미친 짓에 주동이 된 거야. 주범이 박근혜야. 이거는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이거 내란죄, 외환죄로 해당할 수 없는지 이거를 열린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번 중요한 상황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싶어도 탄핵할 수 있다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싶은데 탄핵할 수 있다 없다. 탄핵의 판결권을, 탄핵 심판권을 누가 정정을 해달래. 탄핵 심판권, 한마디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어. 근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빠돌이들이더라고.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통진당을 해산했다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박근혜 탄핵 줄 것 같아? 안 줘. 그러면 박근혜는 탄핵 무효가 되고 승리자가 돼서 돌아와. 그래서 자기를 탄핵시킨 야당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탄핵을 못해. 근데 하야하라고 요구한다라면 얘가 지금 하야할 사람이야? 하야 안 해. 그러면 하야 안 한 상태에서 뭐 김병준이니 한광욱이니 얘네들의 정치를 똑바로 하겠어? 최순실 2차 내각인데 국민이 이 말을 듣겠어?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하는, 야3당이 주도하는 그 비상거국 내각을 만들고 거기에서 박근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국회에서 직무 정지시켜야 돼. 얘는 그리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주장을 우리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최대한 평화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요, 이명박이 지가 다음 대선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에서 시작해. 이번에 최순실 비리가 언론에서 다 터졌잖아.
언론에서 터트린 이유가 이명박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들이 터트린 거야. 왜? 이명박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지금 내년 대선을 어떻게 하겠다? 친이명박계로 세우겠다는 거야. 왜? 그래야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를 덮는 거지. 그러면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를 왜 언론이 덮으려고 그래요? 한패거든.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를 언론이 전부 다 옹호했잖아. 그러니까 이 이명박이 박근혜한테 맡기면 내년 대선 지겠다. 그러면 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방위산업비리가 다 뽀록 나겠구나. 그래서 지금 지가 주도하겠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유일하게 손석희 사장이 JTBC의 뉴스룸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JTBC 뉴스를 잘 보면요, JTBC 뉴스가 다 손석희 논조가 아니야. JTBC에서 손석희 뉴스가 그게 월화수 목까지만 손석희가 해. 그 다음에 금토일은 다른 사람이 하지. 그지? 금토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월화수 목까지만 손석희가 하는데, 그 손석희 선생이 하지 않는,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지 않는 뉴스는 아주 교묘하게 언어 선택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JTBC가 친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나는 반반이라고 얘기해. JTBC를 믿으면 안 돼. JTBC에 돈 내는 게 삼성이야. JTBC는 삼성 자본으로 만들었어. 다만 보도 부분만 손석희가 맡고 있고, 보도 부분 중에서도 손석희가 하는 뉴스만 믿을만해. 월화수목. 그래서 금토일은 이상한 뉴스가 도배가 되는 거야. 그걸 중심을 못 잡아주는 거야. 나는 JTBC 보도국도 다 못 믿어. 왜냐하면 JTBC 보도국에 종편에서 많이 옮겨왔대. 예. 종편에서 JTBC 보도국으로 많이 옮겨왔다는 거야.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왔다는데 그들 모두를 믿을 만하냐. 나는 못 믿어. 난 못 믿겠어. 그래서 이 JTBC에서도 손석희 뉴스만 믿을 수 있어.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는 월화수목. 이것만 확실히 믿을 수 있고, 그러면 금토일은 모두 개소리냐? 모두 개소리는 아니야. 근데 아주 미세한 언어의 차이가 있어. 똑같은 말인데 비슷한 논조로 보이지만 단어 선택이 다른 거야. 자, 그러면 YTN은요. 자,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나 본데 내가 설명을 다시 할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 하면 YTN 사장을 바꿨어. 그리고 KBS, MBC, SBS 원래 친재벌이었고 KBS, MBC 사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 YTN 사장을 바꿨어. 그 밖에 23개의 언론사의 사장을 이명박 대선 캠프의 사람들로 심었어. 그리고 나서 여론조작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명박이 지지율 50%라는 거짓말을 날마다 했던 거야. 걔네들이 매번 지금 9년 동안 선거 때마다 개소리하고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잘못한 걸,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이 잘못한 걸 야당에게 뒤집어 씌워서 야당이 무능하다고 몰아가는 게 지금 23개 언론사야. 그러면서 지금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서 한 짓이, 그러니까 지난 2004년에 아니 2008년에 나는 진보신당 지지자인데 뭐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민주당 욕을 바가지로 해갖고 결국은 한나라당이 압승을 해. 176석이 돼. 그 176석이 된 한나라당이 한 짓이 뭐냐면 첫째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거야. 미디어법이 뭐냐면 종편이라는 괴물을 만드는 법이야. 원래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신문방송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론사의 최대 지분을 가진 종이신문사가 미디어를 소유할 수 없다.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어. 그런데 그걸 없앤 게 미디어법이야. 그래서 조선일보가 TV조선을, 그 다음에 이 동아일보가 채널A를, 중앙일보가 MBN을 가지게 된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신문을 안 보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언론사,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종합편성 채널을 만든 거야. 누가 어젯밤에 문자를 보냈어. 망치 부인님, 종편을 없앤다는 건 너무나 편협한 거 아닙니까? 종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채널A, TV조선, MBN이 그 조중동의 뉴스를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보게 되면서 그 조중동의 영향력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려고 만든 게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게 뭐냐? 원래 모든 케이블은 스포츠면 스포츠,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한 종목만 하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리고 뉴스면 뉴스, YTN은 뉴스 채널이야. 그런데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건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하루 종일 무슨 노인들을 좋아하는 건강 이야기, 건강 정보, 그 다음에 노인들이 좋아하는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노인들이 좋아하는 막 말싸움, 막말싸움,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해. 그러면서 그 내용에 섞어가지고 보도라는 이름에, 여러분들 왜 그 뉴스인 척하면 뉴스 채널 같이 생긴 방에서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떠드는 거 있죠. 뉴스쇼 같이 진행하는 거. 원래 모든 종합편성 채널에 그런 보도 관련 내용은 20%를 넘으면 안 돼. 근데 채널A, TV조선, MBN 봐봐. 거의 MBN이 제일 많이 다른 프로라고, 나머지 채널A, TV조선은 60%가 보도 채널이야. 그러면 채널A, TV조선은 지금 뭐 해야 되냐? 그 미디어법 위반으로 얘네는 방송 허가권을 취소해야 돼. 맨날 앉아서 얘기하는 게 불법이라니까. JTBC는 썰전 하나밖에 없어. 근데 채널A, TV조선은, 채널A, TV조선, MBN 하루 종일 개소리 하잖아. 아니, 비정상회담은 뉴스 채널이 아니잖아. 썰전이나 이 비정상회담하고 달라. 채널A, MBN, TV조선은 진짜 뉴스처럼 진행한다니까. 정말로 뉴스처럼 진행하면서 그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막 논쟁을 하게 하는 거야. 그거 원래 불법이라고. 그 보도는 10몇 프로, 17%인가를 넘을 수 없어. 보도 내용은 10몇 프로를 넘을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채널A, TV조선, MBN은 거의 60% 가까이를 앉아갖고 떠들잖아. 지금 여러분, JTBC에서 썰전 하루 종일 해요? 일주일 내내 해요? 그 다음에 비정상회담 일주일 내내 해요? 매일 해요? 아니잖아. 근데 채널A, TV조선, MBN은 하루 종일 떠든다니까. 그러면서 가끔씩 그 무슨 자극적인 프로를 중간에 넣어. 막 유부녀 바람피는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중간에 넣으면서 자극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걔네 그거 뭐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아나운서가 진행하지만 예능이야. 예능이야. 이거 그런데 예능인데 보도 채널로 오해시키는 거, 이것도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 종편이라는 게 그만큼 쓰레기다. 정말로 쓰레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법을 어기는. 그러니까 종편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40대 아줌마 이해가 되세요? 어젯밤에 나한테 왜 종편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냐고. 나한테 그 얘기했던 40대 아줌마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채널A, TV조선, MBN은요 보지 말아야 돼요. 채널A, TV조선, MBN 채널을 삭제해야 된다니까. 그 채널을 계속 보면 국민들이 잘못된 내용을 교육받는 거야. 세뇌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종편을 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걔네들이 예능으로 분류한다니까. 지네들이 아예 프로그램 성격을 예능으로 분류해. 왜냐면 그게 보도면, 보도라고 분류하면 이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예능이라고 써놓고 보도 채널로 운영하는 거야. 보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불법 편법을 하는 거지. 썰전도 예능이에요. 썰전도 예능이야. 그거 보도 채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종편이란 종합편성 채널. 종편이라는 게 종합편성 채널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종합편성 채널은 4개가 있어요. 종합편성 채널이 4개인데 예. 채널A, TV조선, MBN, JTBC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JTBC가 가장 미디어법에 맞게끔 방송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3개 채널A, TV조선, MBN이 그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하루 종일 헛소리해.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난 총선 때 무책임하게 막 선거법 위반 방송을 해. 야당에 대해서 헛소리를 막 해. 그래놓고 어떻게 한 줄 알아? 방송 다시 보기 안 올려. 지들도 선거법 위반인 거 안 거야. 우리가 채널A, TV조선, MBN을 모니터링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선거 때 지네가 방송해놓고 지운다니까? 안 올려. 뭐가 억지야? 누가 억지야? 너 채널A 사장이야? 그래서 이거 녹화를 해야 돼요. 채널A, TV조선을 이거 녹화를 해야 돼. 녹화해가지고 불법적인 내용은 녹화해서 이거 고소해야 돼. 내가 채널A에서 나를 3번인가 4번을 다뤘어. 그래가지고 나를 4번인가 다뤘는데 그걸 시청자들이 보고 나한테 제보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고소하려고 찾아봤더니 내가 이제 내 뜻을 왜곡하거나 이게 편집을 해서 뜻을 왜곡하면 고소하려 했더니 그대로 내보냈더라고. 그대로 내보내서 내가 고소를 못했어. 그러면서 나 한때 채널A에서 뉴스탑에 들어가. 내 발언을 뉴스탑이라는 거에다 딱 올려놓고 막 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막 내 발언을 분석하고 그러더라고.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실제로 그래갖고 그 채널A 보고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방송에 보러 왔었어. 처음에 망치년아 욕하러 왔다가 내 발언을 분석하더라니까. 실제로 뉴스10이라면서 내 발언을 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논쟁을 하고 그랬어. 나 유명인이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채널A, TV조선, MBN은요. 여러분 보시면 큰일 나요. 실제로 여러분 얘네들은 허위사실 유포하고 수정하지도 않아. 그 2013년에 TV조선에서 이석기 변장 도피 중 그거 방송 자막의 3분의 1만한 크기로 자막을 내보냈다니까? 그때 보셨죠? 이석기 변장 도피 중 그게 막 난리가 났어. 4시간 동안 자막 그걸로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국회에서 회의하고 있었다니까. 몰라, 분석은 안 봤어 내가. 쓸데없는 얘기라서. 자기 자랑? 야, 정봉주가 지 자랑하면 깔때기라고 좋아하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면 자기 자랑이래? 연탄가 몰라? 우리 같은 쪽방촌 사람은 어찌 사나? 뭐 그런 기사가.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제목을 최순실이 대역이라고? 그러니까 쳐들어왔지. 막 쫓아왔지. 내가 볼 때 한 2,000명은 그래서 들어왔어. 지금 업 안 하고 본 2,000명은 내가 볼 때 이 국정원 요원들이야. 국정원 요원들한테 하청을 받았거나 국정원 요원이야. 야, 국정원이 뭐 할 게 없어서 망치 네 방송을 보냐? 너 모르냐? 국정원 직원이 나한테 악플 달다가 걸린 거? 우리 가족한테 악플 11개나 달았어. 국정원 직원이. 그래서 걔 유죄 받았잖아. 망상? 보여줄게. 얘네들이 지금 안 믿는 거지? 너네 지금 안 믿었지? 실제로 망치 부인한테 국정원 직원이 악플을 달았어.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망치 부인 모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 몰랐지? 나 이런 사람이야.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를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나한테 악플 달아가지고 이거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나한테 악플 달아갖고 내가 고소해가지고 얘 유죄 2번 받았어. 몰랐지? 국정원 직원이 나한테 이랬다니까? 그래서 이거 저기 1심 2심 유죄 나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때 이 국정원 직원 얘가 욕한 게 막 그 야당 대표 한명숙, 그 다음에 문근영, 그리고 막 문재인, 손학규, 안철수 이런 사람 욕하는데 나랑 내 남편 딸을 욕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급으로 보였다는 거지. 얘가 지금 나를 대통령 후보급으로 본 거야. 문근영도 욕했어. 문근영이 그 기부를 많이 했거든. 노무현 대통령 때 박원순 시장이 그때 이제 그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거 이사장이었지. 그래갖고 그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이 재벌들한테 막 기부를 강제로 받은 거야. 이게 최순실하고는 달라? 진짜 기부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준 거야. 그때 이제 그래서 기부 문화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연예인 중에 기부를 많이 한 게 문근영, 유재석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 문근영이 기부를 많이 했다고. 특히 그때 문근영이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기부를 많이 했어. 문근영하고 유재석이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기부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문근영을 빨갱이년이라고. 침소봉대 지리고요. 너 침소봉대 뜻은 알아? 야, 너 침소봉대 뜻은 아냐? 꺼져. 예. 요즘에 문근영이 텔레비 안 나오잖아. 그게 문근영이 기부를 많이 했다고. 기부를 많이 했다고 문근영을 왜냐면 문근영의 할아버지인가가 비전향 장기수였어. 문근영의 할아버지가 비전향 장기수였다는 걸 가지고 문근영이 빨갱이라고. 그럼 비전향 장기수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 이념을 박정희 전두환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전향 장기수였다고. 그래서 문근영을 빨갱이 딸이라고 그렇게 욕을 한 거야. 그거 몰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근영을 욕하고 한명숙을 욕하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 그 다음에 안철수, 손학규를 막 욕했단 말이야. 근데 그놈이 우리 남편이랑 나랑 우리 딸을 갈궈가지고 이거 왜 성폭력 댓글 달아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나머지 댓글은 다 무죄 받았어. 나에 대한 모욕만 유죄 나왔어. 우리 가족에 대한 유죄 모욕만. 예. 이거 봐. 또 대역 팩트 아님? 너는 뭐하는 애야? 정신줄 좀 놓지. 네가 대역이 팩트라고 얘기했다고 검찰에 꼬발려도 돼? 너가 지금 저기 최순실이 대역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너 검찰에 꼬발려도 돼? 지금 최순실이 대역이면 검찰이 지금 가짜 최순실 데려다가 지금 수사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검찰이 아무리 등신이라도 그 최순실 얼굴 하나 못 알아볼 것 같아? 그리고 니네가 검찰 수사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검찰 수사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내가 검찰 조사를 그 해마다 받잖아. 내가 해마다 검찰에 어떤 시벌놈들이 날 고소고발해가지고 늘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무혐의 처리가 나. 근데 무혐의 처리가 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 혹시 기소할 때를 대비해서 지문을 찍어요. 여러분은 조사 안 받아봐서 모르지? 나만 하는 얘기야. 난 해마다 가서 검찰에 가서 지문을 찍어. 그것도 전자지문을 찍어. 그러면 이 최순실의 주민번호와 그 지문이 일치하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 예. 그래서 대역설은 개소리라니까. 예. 대역설은 개소리야. 그리고 그 지문을 찍는 건 검사 하나가 조작할 수가 없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거야. 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대역설은 말이 안 된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 그 대역설을 퍼뜨린 이유가 뭐냐 하면 대역설을 퍼뜨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 지금 최순실의 죄명이 이거 1년짜리도 안 나와. 최순실의 죄명을 지금 검찰에서
직권 남용하고 사기 미수로 걸었어. 지금 최순실이 구속된 게 직권 남용하고 사기 미수라니까? 자, 그러면 직권 남용이라는 건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직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권력을 남용할 때 주는 거야. 최순실이 공직자냐고. 최순실이 공직자가 아니야. 얘는 직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 미수죄야. 그거 집행유예예요. 이걸 가리려고. 몰랐지, 이거. 몰랐지. 지금 최순실이 그런 그 죄명의 목록으로 지금 처벌받는 거 몰랐지. 지금 대역설이 터진 이유가 그거라니까. 대역설을 퍼뜨려가지고 최순실을 지금 너무나 가벼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살인범을 잡아서 너는 교통위반? 살인범을 잡아가지고 교통위반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신호위반으로. 그러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혀. 국민들 분노하겠지. 얘가 대역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유명한 살인범을 잡아가지고 신호위반? 이걸로 처벌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신호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게 걸리면 안 되잖아. 이놈이 지금 대역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대역이 아니야? 사진 찍고 눈썹 확대하고 지랄 연병을 하는 동안에 교통위반으로 벌금형. 지금 그러려는 거야. 그래서 다음 메뉴가 뭐냐 하면 곰탕하고 대역 다음 메뉴가 YG야. 곰탕하고 그 다음에 그 대역하고 다음 메뉴가 YG야. 그래서 YG의 연예인들, 특정 연예인들을 최순실이 키워줬다 이러면서 연예인으로 이제 돌리는 거야. 이게 지금 연예인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또 전력이 있잖아. 내가 누구야. 얘네들의 과거 역사를 10년 동안 줄줄이 꿰고 있잖아. 때는 2005년. 때는 2006년. 2006년 가을이야. 그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삼성에서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한테 뇌물을 줬다. 뇌물을 주고 그 자기의 삼성 네트워크를 키웠다라는 걸 그때 뇌물 주고 다닌 변호사 김용철이 공개를 했어. 그래서 삼성한테 뇌물을 받은 그 검사 판사 명단이 나온 거야. 그 명단이 뭐냐? 삼성 엑스파일이야. 사람들이 삼성 엑스파일을 막 보려고 그러겠지. 그때 터트린 게 뭐냐? 2006년이야. 2006년 가을에 연예인 엑스파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탑 연예인들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무슨 도박빚이 너무 많아서 모 재벌의 세컨드하고 결혼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언론사 누구누구랑 자다가 복상사했다. 정말 그때 모든 광고를 꽉 쥐고 있던 최고의 그 스타들이 그 연예인 엑스파일로 터지는 거야.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도 연예인 엑스파일 들어봤죠? 연예인 엑스파일을 다 봤는데 삼성 엑스파일을 몰라. 그게 뭐냐면 삼성 엑스파일을 가리려고 연예인 엑스파일을 터뜨린 거야. 그때 그 CJ라는 광고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라고 터졌거든. CJ가 삼성 계열사였어. 삼성 친인척이야. 그래서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삼성이 장학금 준 판사 검사 명단 숨기려고, 그래서 이 그 연예인 엑스파일을 터뜨린 거야. 그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었어. 언제냐? 그런 식으로 그 주제를 제목을 바꿔버린 사건이 또 하나 나와. 언제냐 하면, 여러분 혹시 장자연 리스트라고 들어봤어요? 장자연 리스트? 그 장자연 리스트가 뭐냐 하면, 그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그 드라마에 이제 단역 배우였던 장자연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느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기획사의 이 시발놈이 이 여자를 계속해서 그 언론사 간부들에게 성상납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여자가 날마다 불려가가지고 동서들 친인척들이 한 여자한테 지랄 발광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여자가 유서를 써. 유서를 쓰면서 내가 어느 언론사에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성상납을 강요당했다. 그걸 거절해서 기획사 대표한테 두들겨 맞았다. 그걸 다 쓴 다음에 그 유서를 공증을 받아.
법무사한테 가서 공증을 받아갖고 이게 사실이라는 걸 인증을 받아.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복사를 해. 그래서 옛날 매니저한테 그걸 우편물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목을 매달고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여자의 유서에 나오는 그 리스트, 어느 언론사 대표들이냐, 이게 핫 이슈가 됐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요즘에 한간에 인기 있는 장자연 리스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리스트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무도 몰랐어. 관심도 없었어. 박연차 리스트. 그러면서 박연차가 이 노무현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줬다. 뇌물을 주고 관리를 했다라는 리스트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인물들이 송영길,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노무현 측근한테만 준 게 아니라 새누리당한테도 다 똑같이 풀었어.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안 받아먹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다 무죄를 받고 이광재만 유죄를 받은 거야. 근데 야당 중에 그 사건으로 안 걸린 건 송영길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송영길이 수상해. 얘 정체를 나는 계속 의심하는 게, 이광재는 그걸로 최종 유죄 받아가지고 이광재는 강원도 도지사도 잘렸어. 근데 송영길은 박연차 리스트로 치명상을 입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송영길의 정체를 늘 의심하는 거야. 좌우지간 장자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언론사의 그 사장들의 명단을 숨기려고 그 박연차 리스트를 띄운 거야. 그 박연차 리스트를 띄워가지고 결국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예.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있지? 요거 처음 듣는 사람. 이 장자연 리스트와 박연차 리스트, 삼성 X파일과 연예인 X파일. 지금 봐봐. 왜 YG 얘기가 터졌느냐. 요거 YG 얘기 터진 게 뭐냐면 YG의 소속 연예인들 잘 나가잖아. 지금 연예인 X파일을 다시 돌리는 거야. 뭘 덮으려고? 최순실 게이트 덮으려고. 아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지금 연예인으로 논점을 돌리는 게 YG 스캔들이야. 이게 YG 스캔들이 그래서 터지는 거야. 최순실이 그 뭐 연예인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저 언제 화요일부터 나온 거지. 그 무슨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여자, 그 여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텔레비에 잘 나오는 유명 연예인으로 이제 분위기를 틀으려고 그런 거야. 곰탕 얘기 나온 다음에 그 여자 얘기가 나온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관심을, 정아름 얘기, YG 얘기 이거 다 같은 목적이야. 왜냐면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연예인 문제에 막 집중하잖아. 일부러 연예인 문제를 들고 다니는 팀이 따로 있어. 연예인 문제를 들고 다니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연예인 스캔들이 터져. 걔 누구냐? 박 누구누구가, 걔 누구더라? 공주의 남자에 나온 강간했다! 그 최종 무죄. 박유천이가 강간했다! 최종 무죄. 그 다음에 걔 누구야? 엄태웅이가 강간했다! 그것도 최종 무죄.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그게 전부 다 정치적인 이슈를 가리려는 뉴스들이야. 야, 연예인이 성폭력을? 말이 안 되잖아. 고영욱이 걔는 진짜인 것 같고, 고영욱은 진짜야. 걔는 어린아이들한테 그 진짜로 한 거고, 걔는 최종 유죄잖아. 그죠? 고영욱은 최종 유죄일걸? 그치? 고영욱만 최종 유죄야. 나머지는 최종 다 무죄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연예인이 뭐가 아쉬워서 성폭행을 하겠냐고. 앞에 그냥 들어눕는 여자애들이 많은데. 고영욱만 진짜 유죄고 나머지는 다 무죄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관계된 여자들이 다 누구냐 하면 업소 출신이야. 업소 출신이거나 아니면 좀 노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던 걸 덜컹 이제 이슈로 만들어서 중요 이슈를 덮고 가자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 곽한구 차도둑은 아마 진짜일걸? 그죠? 그 최종 유죄 나왔잖아. 곽한구 차도둑하고 고영욱 범죄하고는 이건 최종 유죄로 알아. 예. 그거는 최종 유죄이고, 이병헌도 무죄 나오지 않았나? 이병헌 무죄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집중해봐. 집중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걔 누구지? 유승준. 유승준이 있잖아, 유승준. 유승준이가 왜 문제가 터졌냐 하면, 유승준 군면제가 몇 년도야? 유승준 군면제가 몇 년도였어? 그러니까 이회창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유승준. 스티브 유 문제가 언제 터졌어? 2001년? 그러니까 그게 2002년을 노리고 터진 거야. 먼저, 이게 왜 중요하냐? 집중. 1997년의 대선에서 이회창하고 김대중이 붙었어. 그런데 이회창의 아들이 둘이 군 면제를 받은 거야. 근데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았어. 근데 친구들이 증언을 한 거야. 그 새끼 그때 그렇게 안 말랐었다. 체중 미달로 군 면제 받은지 몰랐다. 체중 미달로 면제를 면제 받은 게 97년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회창이 떨어져. 그리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회창의 군 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유승준 문제가 터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군 면제가 터졌을 때 이회창 아들들의 군 면제 문제가 다시 터지니까 그때 유승준을 이슈로 만들어서 유승준을 추방한 거야. 그 다음에 싸이가 싸이 문제가 몇 년인지 찾아봐. 영민아, 뭐 주문했니? 싸이가 군대 다시 간 게 언젠지. 싸이가 군대 두 번째 간 게 언젠지 한번 따져봐봐. 싸이가 군대를 두 번째 간 게 그게 내가 방송할 때니까 이명박 때야. 이명박 때인데 아닌가? 2005년이에요? 오케이. 2005년 맞아. 자, 싸이가 군대 두 번 간 사연 알려줄게. 그때 무슨 일이 터졌냐 하면 그때 이제 재벌 자식들, 지금의 재벌 자식들이 그걸 뭐라, 병역 업체 있죠. 병역 특례 업체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리고 학위를 딴 게 걸렸어. 재벌 자식들이. 근데 그런 게 재벌 자식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의 자식들도 그랬다. 방위산업체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 기관에 가서 학위를 따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위 딴 게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이 한나라당과 재벌들의 자식들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방위산업체를 이용했다. 그게 이슈가 됐어. 그러자 그 재벌의 아들이 싸이 작은아버지 회사에서 병역을 떼운 거야. 그러니까 그 싸이 작은아버지가 했던 회사에 재벌 자식이 와서 병역 특례를 받은 거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싸이한테로 몰아. 그래갖고 싸이한테 다 뒤집어 씌워갖고 싸이를 막 욕을 해서 군대를 두 번 보내. 그리고 박근혜가 스타로 만들어준 거야. 이명박 박근혜 때 강남 스타일로 스타를 만들어준 거야. 기계 돌려가지고. 그만 얼려? 어디다 이게 반말질이야. 너는 블랙이야. 영구 블랙. 너는 앞으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절대 볼 수 없어. 아무리 네가 빌어도 안 풀어줄 거야. KKK 7362. 어디서 얼리지 말란 시킴질이야. 이게. 이게요. 그래서 진짜예요. 찾아보세요. 이게 연예인 스캔들은요. 전부 정치적인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예. 연예인 이슈는 전부 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미리 얘기했어. 오늘 누군가가 YG 얘기를 막 퍼돌리면 YG에 관련 연예인이 누구래요? 걔는 누구야? 댓글 하청원이야. 국정원 지시사항으로
댓글 하청 달고 다니는 애들이야. 하청업체 직원이지. 정규직 국정원 직원과 달리 비정규직으로 댓글 다는 애들이 YG에 관련 연예인이 누구래요? 그러고 다니는 거야.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 라면값은 받는지. 아유, 요원들. 자, 또 궁금한 거 있어? 어머, 6시야. 자, 됐어.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거 안 받아.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내 집 중계방 보려고 컴퓨터 5대 돌리고 있어. 본방에 중계방 4개까지 해서 내가 지금 컴퓨터 5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 1대, 2대, 3대, 4대, 5대. 못 믿겠지? 여러분이 또 이런 거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망치 부인은 누구야? 언제나 팩트 폭행. 자, 요게 본방용 컴퓨터야. 본방용 컴퓨터. 자, 그 다음에 이게 중계방 1. 중계방 1 컴퓨터야. 그 다음에 이게 중계방 2 컴퓨터야. 그 다음에 이게 중계방 3 컴퓨터야. 중계방 3. 그 다음에 얘가 중계방 4 컴퓨터야. 얘가 중계방 4. 나는 언제나 팩트만 말해. 내가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예, 난 어디 있는겨? 거기는 중계방 1. 러스펙트 여기는 중계방 4. 그 다음에 지금 크크크 막냉루야 중계방 3. 그 다음에 기억력이 짱 좋으신 듯 여기가 중계방 2. 그 양현석에게 문제가 있는 듯. 야, 양현석이 최순실보다 나쁜 놈이냐? 양현석이 박근혜보다 나쁜 놈이고 이명박보다 나쁜 놈이냐?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분노해야 될 대상은 영탁이 너 네 이름 부르라 해서 강퇴야. 자기 이름 불러달라 하면 영구블랙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분노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박근혜 이명박이야. 200조 원 해먹은 이명박. 그 다음에 최순실이 아바타 역할했던 박근혜. 지금 그 욕을 양형석에게로 몰고 가는 거야. 양현석에게로 몰고 가서 연예인과 YG 이쪽으로 비난을 몰고 가가지고 지금 노리는 게 따로 있는 거지. 아마 유재석이 YG일걸? 아닌가? 지금 연예인에게로 연예인 기획사에게로 논점을 맞춰가지고, 유재석은 아니에요? 지금 연예인에게로 논점을 맞춰서 물 흐리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YG의 연예인 팬클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YG에 모든 소속 연예인의 팬클럽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팬클럽들이 나서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죄해야 될 대상은, 우리 양 사장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이다. 만약에 정말로 양현석이 죄를 지었으면 공식적으로 기소해서 처벌하면 돼. 그지? YG의 양현석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기소하라고 그래. 지금 언론에서 지금 박근혜하고 이명박에게 쏠려 있는 비난을 YG로 지금 몰고 가는 거야.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연예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비겁한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 거야. 저 새끼들이. 예.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건 이명박의 언론이에요. 예. 이명박이 움직이고 있는 수십 개 언론이 동시에 연예인 하나 죽이고 살려. 정치인 하나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지금 본질을 지금 흐리려는 거야. 대충 최순실 얘기를 덮고 가려고. 그래서 대형론 띄우고 정치적인 비난의 대상을 지금 양현석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미친 짓을 한 건데 왜 양현석을 잡어? 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를 비난하면 너 잡혀가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 그래놓고 만만한 연예인에게 돌리는 거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 블랙이야. 우리 방송 들어오지 마. 쓸데없는 거 물어봐서.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와 더불어서 계속 밤을 새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아니야. 나가 지금 너무 힘들어. 오늘 내가 또 이렇게 밤을 새고 나면 내일 방송을 못해. 우리는 내일 2시에 다시 만나야 되니까 우리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내일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오늘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한 내용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오늘 방송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신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라는 걸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 방송 보시면서 제대로 안 들었던 부분들 다시 잘 찾아서 들으시고, 예, 다시 잘 찾아서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는데 전화하면 고소할 겁니다. 예, 망치 부인한테 저기 010-2294-2016은 문자 보내는 용이지 전화하는 용이 아니에요. 전화한 사람은 모두 내가 차단을 해.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 나한테 문자도 못 보내고 전화도 못 보내. 못 걸어. 예. 안철수가 김병준을 총리로 한 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려고 했던 거다. 예. 안철수가 김병준을 총리로 제안한 게 아니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제안했다가 그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다굴당했다. 근데 망치 부인이 총리라고 얘기했다고 바로 잡아달래서 지금 바로 잡습니다. 예. 네. 전화토론 안 돼요. 전화하면 나 고소할 거야. 그러면 망치 부인님 그 시사토론은 언제 할 건데요? 예. 시사토론 다시 할 거예요. 시사토론을 지금 내가 이제 이 낮 동안에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몸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일단 어저께 내가 본 건 뭐냐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많구나. 예, 라는 걸 봐서 일단 오늘은 설명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시사토론은 못했고, 앞으로 시사토론 하게 되면 밤에 할게요. 밤에 이제 그 손석희 뉴스 보고 다시 모여서 오늘은 못해. 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대역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대역이라는 말 퍼뜨린 애들이 누구냐면, 대역이라는 말 퍼뜨리는 애들이 최순실의 죄목이 지금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국민들이 분노할까봐 지금 관심을 돌리는 용으로 대역설을 퍼뜨리고 있어. 일베를 중심으로. 거기 넘어가지 마. 앞으로 대역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일베에서 온 애들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누구? 일베에서 활동하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온 거라고 인정하겠어. 넘어가지 마.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매번 우리는 이제까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매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큰 일을 그르친 적이 있어요. 정원식 그 테러 같은 게 그런 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주목받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조심조심 30년 만에 온 기회예요. 예, 지금 이번 기회는 87년 이후 30년 만에 온 기회야. 우리가 이 87년 만에 30년 만에 온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도약을 할 건지, 아니면 노태우 김영삼 시대가 오게 할 건지.
이번 기회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일단 흩어지려고 하고 지 멋대로 하려는 야권 그 관련자들, 김병준은 더 이상 야권이 아니야. 한강욱도 야권이 아니야. 지금 야당에서 혼자 지가 잘났다고 튀려고 그런 인간들, 그건 전부 다 야당이 아니야. 모든 야당이 지금은 대선 후보를 누구누구 떠들지 마. 지금 대선 후보 누구라고 떠드는 순간 이건 대선 후보 지지자별로 찢어져갖고 우리는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대선 후보 중심으로 떠들지 말고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누구누구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재명이 최순실 아바타야? 우리는 지금 최순실 아바타 박근혜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이명박 아바타를 막는 게 목적이야. 왜 쓸데없는 인간들한테 관심을 가져? 집중하란 말이야, 집중.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박근혜라는 미친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미친 짓거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거국 내각이라는 걸 꾸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정지시키는 거국 내각을 꾸려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정답이 없어. 우리 국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정답을 찾아 나가야 돼.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노래는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예요. 지금 우리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로 무거운 역사와 민주주의라는 짐을 지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등에서 짠내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고지가 저 앞에 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 11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우리는 30년 만에 온 기회를 또 날릴 수 있어. 잘합시다. 쓸데없는 데 헷갈리지 말고, 그 일베 애들이 퍼뜨리는 쓰레기에 놀아나지 말고 중심만 봐. 중심만. 잘합시다. 잘할 수 있죠? 나는 우리 국민들이 잘 해낼 것 같아. 11월에 뭔가 좋은 일이 올 거라 그랬거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 길을 우리가 잘 가야 돼요. 흩어지지 맙시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맙시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맙시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정확히 갑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수 있는 길,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백인이 만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요즘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치 문제에 모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 이게 거실에서 하는 아줌마 방송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사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나는 이게 곧 희망이라고 봐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중지동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지금 대선 후보 얘기하지 마. 대선 후보로 얘기하면 중지가 안 돼. 뜻을 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박근혜, 이명박을 처벌해야 된다는 하나만 봐. 지금 우리는 박근혜, 이명박을 처단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봐. 거기에 마음을 모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응?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검찰과 군부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자본과 어마어마한 그 물량으로 공세하고 있는 종편과 맞서고 있어요. 이 작은 거실에서. 그래도 나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니까요. 맞죠?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마음관리 잘 하시고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갈 길을 갑시다. 감사합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꿀잼 업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려요. 일일이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가장 큰 후원자예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참세상님 그리고 풍행국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분이었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